라결과 함께하는 매일 쓰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21일 만에 시나리오 쓰기 교재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번째 날에 해당하고요. 오늘 얘기 나눌 것들은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는 나이를 통해서 드러난다. 나이에 맞는 글쓰기, 어떤 나이 때에 어떤 이야기가 효용성 있는 좋은 이야기를 끌어낼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서로 많이 다르긴 하죠. 하지만 비슷한 나이에 비슷한 주제를 마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경향은 앞에 말했던 마음속의 영화 기법에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나이를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궁극적인 주제를 통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잘할 수 있는 이야기와 지금은 좀 하기 힘든 이야기를 구분하는 것은 아이디어, 즉 소재를 찾는 일에서 혹은 그 안에 포함할 주제를 찾는 일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삶은 기본적으로 은유입니다. 여러분들이 쓰는 스토리는 여러분의 삶에 대한 은유가 될 거예요. 여러분의 캐릭터가 여러분 자기 자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글을 쓰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여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시나리오를 쓰면서 여러분이 가장 관심을 두는 인생의 논점을 탐구하게 된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세계 전체를 그리기 위해서 매우 세부적인 것들을 활용해요. 세부적인 것, 즉 여러분 자신, 당신을 명확하게 드러낼수록 진실한 스토리를 더 많은 사람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주제는 특정하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은 무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만의 주제를 알게 되면 여러분이 어떤 상황을 선택하든 그 주제를 적용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기본적으로 시나리오를 쓴다는 것은 통과 의례로서의 글쓰기가 아닌가라고 이 책에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나이에 따라 삶의 논점이 당신이 쓰고자 하는 스토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10대의 글쓰기를 볼게요. 보통 부딪히고 구르기를 합니다. 자아를 발견하고자 하는 동시에 어른 세계를 따라잡으려고 하고 또 어떤 감정의 균형이 정확하게 잡혀있지 않는 나이대죠. 그래서 그걸 잡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첫사랑이 가장 가슴이 아프기도 하면서 또 멋진 일이기도 하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17세의 주제라고 보여지죠. 19세의 주제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무슨 대수야가 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논할 때 한 발 떨어져서 바라보면서 세상이 우리한테 강요하는 것들이 과연 무슨 의미야? 라는 냉정함을 지니기도 하는 때가 이때라고 보여지죠. 그래서 이때의 글쓰기는 매우 의견이 분명하고 성격이 뚜렷한 중심인물을 가지게 됩니다. 이때의 주요 관심사는 내가 특별한가? 특별하지? 아니, 특별하지 않아. 이런 방향에서의 삶의 질문을 던지고 있을 때입니다. 20대 초반의 삶의 주제는 난 정상이야. 그런데 세상은 엉망진창이야. 이고 후반이 되면 난 정상이고 그리고 세상도 제대로 돌아가. 우리가 함께 잘 어울려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때는 지나친 짐을 벗어버리는 때이기도 하기 때문에 당신의 굳은 신념이 무엇이고 교육을 통해 얻게 된 믿음은 무엇인지 버려도 될 생각은 무엇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생각이 아직 확고하게 굳어지지는 않은 때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이 닥쳐와서 감정 흔들어 놓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 영화에는 설교 장면이 들어가기도 하고 바보 역할을 맡은 나보다 나이 많은 캐릭터가 한 명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은 느낌도 받습니다. 어쨌든 영혼을 팔아야 할 정도로 고된 상황에 놓인 주인공이 그의 이상주의를 통해서 모든 역경을 딛고 승리하는 내용을 주 내용으로 담게 된다는 거죠. 30대가 됐을 때는 끝이 보이지 않는 길을 가는 느낌을 가진다고 해요. 기본적으로 30대 초반에는 어머니나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한 주제를 주로 다루게 되지만 후반으로 가면은 완전히 바뀌게 된다는 거죠. 30대 초반인 주인공 혹은 30대 초반인 작가는 보통 부모님께 맞서 싸우는 이야기,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다루게 된다고 합니다. 작가에게 있어 30대는 시나리오의 30번째 페이지와 마찬가지로 그 중간점과 마찬가지로 터닝 포인트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까지 무엇을 했든 그것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구간이죠. 특히 일과 사랑의 측면에서는 완전히 바뀌게 돼요. 예전과는 달리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게 된 무언가를 발견하는 이야기가 많이 쓰여지는 때라고 볼 수 있겠죠. 특히 여성 작가에게 있어서 35세에서 40대는 사랑에 대한 주제를 다루기 아주 좋은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20대에 다루는 사랑의 이야기보다는 35세에서 40대의 작가가 다루는 사랑의 이야기가 조금 더 입체감 있고 공감을 얻을 때가 더 많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도 확인할 수 있죠. 10대에서 40세까지의 여성 작가 혹은 그 작가들은 남녀 관계에 대해 새로운 길을 모색해 봅니다. 이제까지 여러분이 캐릭터가 피해자였다고 하더라도 이때가 되면 이젠 내 차례야 말할 수 있는 그런 주인공들이 나타나는 때라고 할 수 있죠. 30대 후반인데도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했다면 지금부터 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자신의 삶의 길을 바꾸는 그런 주인공이 나오기도 합니다. 40대는 삶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루고 싶었던 것을 이루어 보는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죠. 개인적 가치를 평가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때의 주 내용은 무언가 달성했다는 점, 영향력, 자신을 과시하고 내세우는 것 등이 중요한 인물들이 주로 40대에는 나오게 되죠. 인생은 40부터 시작됩니다. 이제는 불타는 야망의 고삐를 조금 늦출 때예요. 세상이 잘못됐나 아니나를 판단하는 게 40대의 글쓰기에서 중요한 주제와 이슈가 되진 않습니다. 오히려 40대의 중요한 글쓰기 주제는 어떻게 세상을 창조할 것인가 이고 그 주인공들 또한 그런 것을 찾아 헤매는 인물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럼 중년은 대체 언제부터일까요? 40대 후반 정도 됐을 때 우리는 중년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정도로 충분한가? 이게 내 삶의 전부인가? 육체적으로는 내가 이제 다 됐구나라고 느끼면서도 또한 지금이 가장 젊을 때인 것 같다는 양분된 생각 사이를 왔다 갔다 할 때라고 해요. 40대 후반의 작가는 10대 아이를 둔 엄마가 마라톤을 뛰기로 결심하는 스토리를 구상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체력, 성취, 꿈, 이 시기에 당면한 모든 쟁점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또한 이 시기에는 연하의 여인인가 불륜을 저지르는 스토리를 쓸 때이기도 합니다. 혹은 경영자가 회사라는 정글에서 뛰쳐나와서 숲으로 향하는 탈출 스토리를 쓰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50대가 됐을 때는 어떨까요? 50대는 새로운 시작에 대해서 쓰는 기간입니다. 자, 이제까지 걸어온 길로 갈 수 있을 만큼 멀리 다 왔다고 생각하고 새로운 사고의 전환이 나타난다는 거죠. 당신의 삶에 커다란 변화를 만들어 보고픈 욕구가 생겨요. 최소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국적인 곳으로 휴가를 떠난다든지 그런 것들을 바라는 때이기 때문에 영화의 주제가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것에 관한 것일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줄 무언가를 찾는 캐릭터와 이야기를 많이 고민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감정, 삶에 대한 이야기를 솔직하게 써보는 것도 굉장히 가치 있는 주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60대가 되면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까요? 60대는 있는 그대로인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기억에 대한 주제가 될 거라고 해요. 여러분은 삶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높은 안목을 이미 갖추었다고 볼 수 있죠. 만일 여러분이 살면서 하고 싶었던 것 중 아직 못한 것이 있다면 이렇게 죽을 수 조바심을 낼 때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60대의 영화는 뭔가를 찾기 위해 원정을 떠나는 것에 대한 주제를 다룰 가능성이 높아요. 60대 작가 대부분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주제를 다룹니다. 이게 다야. 별거 없지만 이게 전부야. 그리고 70대의 작가는 어떤 것을 쓸까요? 70대의 작가는 이제 지평선, 삶의 지평선을 이제 지켜보는 기간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인생을 살펴볼 시기입니다. 이때야말로 그래서 결국 이게 다 뭘 위한 것인가라고 질문을 할 수 있는 주제를 펼 수 있죠. 70대 시나리오 작가는 영화 주제를 통해 진정한 가치를 지닌 것은 무엇일까에 대한 뛰어난 관점을 보여주는 성향이 있어요. 그 외의 주제로는 불멸과 건강에 대한 주제를 탐구하는 것에 있을 수 있죠. 오늘 살펴본 이 5번째 날은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작가로서 내 나이대에 내가 정말 잘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를 삶에서 그 주제를 찾아보자는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보통 제가 수업을 하다 보면은 나이대에 맞지 않는 주제를 가지고 오실 때가 있어요. 20대의 친구들이 인생에 대해서 논한다든지 그랬을 때는 그 깊이가 굉장히 낮은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단편 수업이나 20대 학생들을 수업을 할 때는 조금 더 강한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오라고 하거든요. 내가 세상에 대한 비판적인 의식을 가지고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삶 전반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보다 훨씬 잘할 수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요. 마찬가지로
연륜이 좀 있으신 작가님들은 20대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 나누기 힘들잖아요. 내일 당장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서 흔들리는 그 마음은 표현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좀 안정을 원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내가 진짜 잘할 수 있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내 삶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내가 정한 아이템이 정말 괜찮은 아이템인가, 이런 내 삶의 여정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5번째 날 영상 함께 하셨고요. 이 영상 이어서 6번째 날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성장하면서 좋은 글 쓰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